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뻣뻣해서 한참을 침대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무릎은 계속 쑤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두려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아까 먹은 약 먹었나? 안 먹었나? 며느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단순한 관절 통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뇌까지 위협하는 염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호킨스 의대에서 수천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몸속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뇌 속 신경회로가 먼저 손상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2~3배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81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0분 동안 몸을 풀어야만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계속 쑤시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요즘 들어서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심각하게 치매 감사를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딱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졌으며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까지 또렷해졌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비밀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부엌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었습니다. 에이, 생강? 그거 나도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 없던데요? 잠깐만요. 혹시 그냥 냄비에 끓여서 드셨나요? 아니면 생으로 갈아서 드셨나요? 그러면 효과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사용한 방법은 특별했어요. 일반 냄비가 아니라 압력밥솥을 사용했거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 압력밥솥으로 끓인 생강은 일반 냄비로 끓인 것보다 핵심 건강 성분이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반 냄비는 10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압력밥솥은 11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 온도 차이, 단 10도가 생강의 효능을 500%, 그러니까 5배로 끌어올리는 비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년 건강을 20년간 연구해온 의학박사 강민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압력밥솥으로 생강 끓이는 정확한 방법,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10배 증폭되는 8대 황금 조합, 관절통, 손발냉증, 기억력 저하 증상별 맞춤 솔루션,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섭지법,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무릎 통증, 손발냉증,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카톡이나 문자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생강이 관절통증과 치매 예방에 동시에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김영자 어르신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이었어요. 어르신이 딸분 손잡고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마치 바닥이 얼음판인 것처럼 걸으셨거든요. 의자에 앉으시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거든요. 이 정도면 몸 전체가 불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혈당도 경계선이었어요. 전형적인 만성 염증 환자였습니다. 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아까 밥 먹었는지도 모르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신대요. 치매 검사 받아야 하나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건 치매가 아니라 염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생강 드세요? 네, 가끔 생강차 끓여 먹어요. 근데 별로 효과 없던데요? 어떻게 끓이세요? 그냥 냄비에 물 끓이고 생강 넣고 팔팔 끓여요.
바로 그거였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어르신께 압력밥솥으로 끓이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고 당부했죠. 딱 3달만 매일 드셔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걸음걸이도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2달 후 어르신이 혼자 오셨어요. 혼자요. 짧은 손 안 잡고 혼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선생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밤에도 잠이 잘 와요. 좋은 신호였어요. 그리고 3달째 되던 날 혈액검사 결과를 같이 봤어요. 제가 20년 넘게 의사생활하면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봤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배에서 정상으로요.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손주들 이름을 다 기억했어요. 생일도 기억나고 뭐 좋아하는지도 다 기억났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분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정형외과에서는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수술이 무서워서 제 병원에 오셨어요. 저는 수술 날짜 3달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생강을 드시라고 했어요. 수술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보시죠. 이분도 매일 아침 압력밥솥 생강차를 드셨어요. 3달 후 정형외과 다시 가셨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어르신, 뭐 하셨어요? 염증이 많이 줄었네요? 수술 좀 더 미뤄볼까요? 지금은 수술 안 하고도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산책도 나가신대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냄비로 끓여서 드셨어요.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압력밥솥으로 바꾸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생강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열을 받으면 변해요.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분들이 제대로 변하려면 110도 이상이 필요해요. 냄비로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예요. 10도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충남 농업기술원 연구팀하고 같이 논문도 봤어요. 압력밥솥으로 끓인 생강은 항염 성분이 5배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5배요, 5배. 같은 생강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강조해요. 생강 드시려면 제대로 드세요. 압력밥솥 쓰세요. 귀찮으시겠지만 이 한 번의 수고가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김영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가요. 1년 전만 해도 집 밖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셨던 분이 이제는 놀이공원을 가신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생강 끓이는 방법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확히 어떻게 끓이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압력밥솥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끓이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백 명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먼저 준비물부터 볼게요.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생강 50g. 이게 얼마냐고요?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면 돼요. 저울 없으시면 그냥 엄지로 재세요. 물 3리터. 큰 생수병 하나 반 정도예요. 그리고 압력밥솥. 이게 전부예요. 혹시 압력밥솥 없으시면 어떡하냐고요? 요즘 3만원대 압력밥솥도 있어요. 한번 사두시면 10년은 쓰세요. 이거 하나면 생강찹밥만 아니라 콩도 삶고 갈비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투자 가치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계, 생강 씻기예요. 생강을 수돗물에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흙이나 먼지가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솔로 문질러 씻으면 더 좋아요.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거친 면으로 문질러도 돼요. 김영자 어르신이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껍질 벗겨야 하나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아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씻은 생강은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왜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썰 때 훨씬 쉬워요.
생강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두 번째 단계, 생강 썰기예요. 물에 불린 생강을 꺼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얇게 썰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너무 얇게 썰면 끓일 때 흐물흐물해져서 건져내기 힘들어요. 너무 두껍게 썰면 좋은 성분이 잘 안 나와요. 딱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두께가 좋아요. 2에서 3mm 정도요. 이 정도면 성분도 잘 우러나고 나중에 건지기도 편해요. 대충 8조각 나올 거예요. 혹시 칼질이 불편하신 분들은 숟가락으로 긁듯 씻으시면 돼요. 생강을 손에 쥐고 숟가락으로 쭉쭉 긁으면 껍질만 벗겨지고 생강살은 안전하게 남아요. 칼보다 안전하고 손도 안 다쳐요. 세 번째 단계, 압력밥솥에 넣기예요. 압력밥솥에 물 3리터를 먼저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썬 생강을 모두 넣으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대추나 계피를 같이 넣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드시는 분은 생강만 넣으세요. 왜냐고요? 내 몸에 뭐가 맞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생강만 먹어봐야 생강 효과를 아는 거예요. 한 달 드시고 몸이 아조금하면 그때 대추나 계피 추가하세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늘 그래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시도하지 마세요. 하나씩 해보세요. 그래야 내 몸에 뭐가 맞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 끓이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뚜껑을 꼭 닫으세요. 압력주가 잘 닫혔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불을 켜는데 처음에는 중불로 시작하세요. 압력주가 칙칙 소리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압력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세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약불로 정확히 20분 끓이세요. 타이머 맞춰놓으세요. 10분은 너무 짧고 30분은 너무 길어요. 딱 20분이에요. 왜 20분이냐고요? 이 시간 동안 110도 이상 고온이 유지되면서 생강의 좋은 성분이 최대로 뽑혀나와요. 충남 농업기술원 연구팀이 여러 시간을 실험해봤는데 20분이 최적이었어요. 박철수 어르신이 처음에 30분 끓이셨대요. 효과는 있는데 맛이 너무 강해서 드시기 힘들었대요. 20분으로 줄였더니 맛도 적당하고 효과도 좋으더래요. 다섯 번째 단계, 압력 빼기예요. 20분 지나면 불을 완전히 끄세요. 그리고 그대로 기다리세요. 절대로 뚜껑 열면 안 돼요. 압력이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급하다고 찬물 끼얹거나 강제로 압력 빼시는 분들 계신데 위험해요. 뜨거운 물이 튀어서 화상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강의 좋은 성분도 날아가요. 조급해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압력이 완전히 빠져요. 압력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김도 안 나오면 그때 뚜껑 여세요. 생강 향이 확 올라올 거예요. 여섯 번째 단계, 거르기와 보관이에요. 채나 면보로 생강을 걸러내세요. 생강 조각을 꼭꼭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면 좋아요. 이렇게 만든 생강차는 뜨거우니까 좀 식혀주세요. 미지근하게 식으면 깨끗한 유리병에 담으세요. 왜 유리병이냐고요? 플라스틱 용기는 뜨거운 액체랑 반응할 수 있어요. 유리병이 안전해요. 다이소 가시면 큰 유리병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한 컵씩 덜어서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워 드시면 돼요. 차갑게 드셔도 되지만 따뜻하게 드시는 게 몸에 더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의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강차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상온에 두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강차는 상하기 쉬워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또 하나, 끓일 때 설탕이나 꿀 넣지 마세요. 고온에서 당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끓인 후에 컵에 따라서 드실 때 꿀 탄 게 좋아요. 꿀도 온도가 60도 이하로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뜨거울 때 꿀 넣으면 좋은 성분 다 날아가요. 자, 정리할게요. 생강 엄지 2마디, 물 3리터, 압력밥솥에 넣고 압력 오르면 약불로 20분, 압력 자연스럽게 빠지면 거르고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 일주일 안에 드시기. 이게 전부예요.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끓여 놓으면 일주일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일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끓이시면 돼요. 그럼 매일 신선한 생강차를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생강차를 만들 줄 아시죠?
그럼 다음은 뭘 알려드릴까요?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도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증상에 딱 맞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증상에 맞는 조합을 찾아볼게요. 8가지 알려드리는데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첫 번째,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은 생강에 강황을 더하세요. 강황 가루 1티스푼 정도면 돼요. 생강차 끓일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강황도 염증을 줄이는데 생강이랑 만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박철수 어르신이 이 조합으로 수술 안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손발이 차가우신 분은 생강에 대추 5개를 넣으세요.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생강이랑 같이 끓이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김영자 어르신이 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겨울에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생강에 무를 더하세요. 무즙 반 컵 정도를 생강차에 섞어 드시면 돼요. 무는 천연 소화제예요. 생강이랑 만나면 속이 편해지고 가스도 덜 차요. 식사 후 30분에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은 생강차에 호두를 더하세요. 호두 3-4알 정도를 으깨서 생강차에 타서 드세요. 호두에는 뇌에 좋은 기름이 많아요. 생강이 이 기름을 몸에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5번째,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은 생강에 도라지를 더하세요. 말린 도라지 한 줌을 생강이랑 같이 끓이면 돼요. 목도 좋아지고 기침도 줄어들어요. 환절기에 미리 드시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6번째, 혈액순환 안 되시는 분은 생강차에 양파즙을 더하세요. 양파 반 개 갈아서 생강차 1컵에 1스푼씩 타서 드세요.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혈관 청소에는 이만할 게 없어요.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7번째,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생강차에 대추와 대추 씨를 같이 넣으세요. 근데 생강은 아침에 드시고요. 대추차는 저녁에 따로 드세요. 생강은 기운을 올려서 밤에 드시면 잠이 안 와요.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저녁에 좋아요. 8번째, 피부가 거칠어지신 분은 생강차에 레몬을 더하세요. 레몬 반 개 즙을 생강차에 타서 드시면 돼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고 몸속 독소도 빼줘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8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시면 안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 달 드셔보고 내 몸에 맞으면 계속하시고 안 맞으면 다른 걸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생강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72세 남자 어르신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고요. 알고 보니 이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면서 생강을 매일 많이 드셨던 거예요. 생강도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약이랑 생강이 만나니까 피가 너무 묽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혈액 희색제 드시는 분은 생강 조심하세요. 와파린, 아스피린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이요. 반드시 의사한테 물어보고 드세요. 혹시 수술 예정이신 분도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드시지 마세요.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2번째, 당뇨약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당뇨약이랑 같이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손이 떨리면 저혈당이에요. 위험해요. 당뇨약 드시면서 생강 드시려면 혈당을 자주 재면서 의사랑 상담하세요. 3번째, 고혈압약 드시는 분. 혈압약 종류가 많은데 칼슘 차단제라는 약이 있어요. 암로디핀 같은 약이요. 이 약이랑 생강 같이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강 드시려면 약 먹고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세요. 4번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 생강이 맵잖아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양도 적게 시작하시고요. 5번째, 담석 있으신 분.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요. 담석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담석 진단 받으신 분은 생강 드시기 전에 의사랑 꼭 상담하세요. 6번째, 임산부. 입덕 때문에 생강 드시는 분들 계세요. 소량은 괜찮은데 하루에 엄지 반마디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태한테 영향 줄 수 있어요. 꼭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고 드세요. 자, 이제 음식 조합 말씀드릴게요. 생강하고 우유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고 우유는 찬 성질이에요. 같이 드시면 배탈 날 수 있어요. 생강차 드시고 최소 2시간 지나서 우유 드세요. 생강하고 커피도 같이 드시지 마세요. 둘 다 각성 효과가 있어요. 같이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 못 이룰 수 있어요. 특히 심장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술 마시면서 생강 드시는 분들 계세요. 숙취 해소에 좋다고요. 근데 술이랑 같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커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해장으로 드시는 건 괜찮은데 술 마시면서 같이 드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하루 섭취량 꼭 지키세요. 생생강 기준으로 하루 엄지손가락 한 마디 10g 정도가 적당해요. 압력밥솥으로 끓인 진한 생강차는 하루 한두 컵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69세 여자 어르신이 생강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5컵씩 드셨대요. 2주 후에 속이 계속 쓰리고 설사가 났어요. 병원 오셔서 생강량 줄이고 2주 지나니까 괜찮아지셨어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에요. 시간대도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강은 아침에 드세요. 늦어도 오후 6시 전에 드셔야 해요. 저녁 늦게 드시면 잠 못 자요. 생강이 기운을 올려서. 밤에 드시면 잠이 안 와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보관 주의사항이에요. 생강차 만들어서 상온에 두시면 안 돼요. 특히 여름에는 몇 시간 만에 상해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세요. 냄새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아까워서 드시다가 배탈 나면 더 큰 손해예요. 정리할게요. 혈액희색제, 당뇨약, 고혈압약 드시는 분은 의사랑 상담하세요. 위장 약하신 분은 식후에 소량만 드세요. 우유, 커피, 술이랑 같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한두 컵, 아침이나 낮에만 드세요. 냉장 보관 필수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생강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잘 드시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탈이 나요. 여러분 몸 상태 잘 살피시면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3개월 동안 생강을 드신 분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3개월 동안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어르신의 기록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예요. 어르신이 매일 아침 생강대추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무릎도 여전히 아프고 손발도 여전히 차가웠어요. 딸분이 전화하셔서 선생님,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딱 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2주차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덜 뻐근한 느낌이 들었대요.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다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신호예요. 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3주차,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차가워서 손주 손을 잡기 꺼려 하셨는데 이제는 손주가 할머니 손 따뜻해졌다고 그러더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밤에도 이불 속에서 발이 따뜻해져서 잠들기가 편해졌대요. 4주차, 첫 달이 끝날 무렵이에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전에는 10만큼 아팠다면 이제는 7 정도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조금 수월해졌대요. 약국에서 사 먹던 진통제도 횟수가 줄었어요. 5주차,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에 늘 느끼던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가스도 덜 차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됐대요. 장이 깨끗해지니까 얼굴 표정도 밝아졌어요. 6주차부터는 가족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대요. 자꾸 깜빡하던 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됐어요. 8주차, 2달째예요.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딸분이 꼭 따라다니셔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 동네 마트도 다녀오시고 친구분들 만나러도 가셨어요. 무릎 통증은 5 정도로 더 줄었어요. 10주차, 얼굴에 생기가 확 돌았어요. 사진 보면 확실히 달라요. 눈빛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친구분들이 뭐 좋은 일이냐고 물어보셨대요. 기억력도 많이 회복됐어요. 손주들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12주차, 딱 석 달이 됐을 때예요. 병원에서 다시 혈액 검사했어요.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의학적으로 확실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1년 전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좋아질 줄. 지금은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가요. 계단도 혼자 올라가요. 이게 다 생강 덕분이에요. 바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68세 이순자 어르신.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이 계속 높아서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어요. 생강을 석 달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안정된 거예요. 의사가 뭐 하셨냐고 물어보셨대요. 77세 최병호 어르신은 손발 저림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고 차가웠거든요. 생강대추차를 2달 두셨더니 저림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두꺼운 양말 안 신으셔도 된대요. 그런데 실패 사례도 있어요. 74세 김아무개 어르신. 이분은 한 달 드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왜냐고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생강이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또 다른 분은 너무 많이 드셨어요. 좋다고 해서 하루에 대여섯 컵씩 드셨다가 속이 쓰려서 중단하셨어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하루 한두 컵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첫째, 꾸준함이에요. 매일 빠짐없이 드신 분들이 효과를 봤어요. 생각날 때만 드시면 소용없어요. 둘째, 정확한 방법이에요. 압력밥솥으로 제대로 끓으신 분들이 훨씬 빨리 좋아지셨어요. 셋째, 인내심이에요. 한 달 안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해요. 석 달은 기다리셔야 해요. 넷째, 생활습관이에요. 생강만 드시고 술, 담배 계속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변화를 못 느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속에선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염증이 가라앉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은 눈에 안 보여요. 2주차부터 조금씩 느껴지고 4주차부터 확실해지고 석 달째 되면 가족들도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실 거예요. 달력에 매일 체크하세요. 오늘 생강차 마셨다 체크.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석 달이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압력밥솥으로 끓여야 효과가 5배 높아진다. 냄비는 100도, 압력밥솥은 110도 이상, 20도 차이가 여러분 건강을 바꿉니다. 둘째, 생강 엄지 2마디, 물 3리터, 압력 오르면 약불로 20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번 끓이면 매일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셋째, 여러분 증상에 맞는 조합 하나만 선택하세요. 관절통에는 강황, 손발 냉증에는 대추, 소화불량에는 무.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넷째, 약 드시는 분은 의사랑 상담 먼저 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 당뇨약,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섯째, 하루 한두 컵. 아침이나 낮에만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잠 못 자요.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세요. 여섯째,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일주일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석 달째 되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첫 번째, 지금 바로 생강사로 가세요. 시장 가시면 엄지 2마디 크기면 1,000원이면 돼요. 대형마트 가시면 포장된 것도 있어요. 신선한 것으로 고르세요. 두 번째, 집에 압력밥솥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이번 주말에 하나 사세요. 3만원대도 있어요. 10년 쓸 거 생각하면 투자가치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달력 준비하세요. 매일 생강차 마시면 체크 표시하세요. 석 달 후에 이 달력 보면서 뿌듯해 하실 거예요. 네 번째, 가족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석 달 프로젝트 한다고. 가족이 응원해주면 훨씬 수월해요. 배우자랑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다섯 번째, 노트 하나 준비해서 변화 기록하세요. 오늘 무릎 통증 10, 내일 9, 모레 8.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의사생활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김영자 어르신처럼 무릎 통증 줄고 손발 따뜻해지고 머리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박철수 어르신처럼 수술 안 하고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알림 설정은 전체로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8가지 조합 중에서 뭘 선택하실 건가요? 관절통 때문에 생강강황, 손발 냉증 때문에 생강대추, 소화불량 때문에 생강무. 댓글로 숫자 1 남겨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함께 건강하기 프로젝트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 손발 차가우신 분, 자꾸 깜빡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링크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석 달 후에 꼭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후기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돼요. 김영자 어르신처럼 놀이공원을 가시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박철수 어르신처럼 산책 다니시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건강 지키는 비법, 면역력 올리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기침 오래 가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해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하세요. 장부터 지키면 뇌까지 지킬 수 있어요. 관절이 편해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오늘이 여러분 건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저는 의학박사 강민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강 한 조각, 압력밥솥 20분, 석 달 꾸준히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김영자 어르신은 81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늘 저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건강의 첫날입니다. 석 달 후 거울 속 여러분이 환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여러분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의학박사 강민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